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루스베이더 긴스버그 연방대법관 장례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연방대법원에 안치되면서 열린 추도식에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긴스버그 대법관이 이 나라를 법 아래 더욱 평등하게 만드는 판결들을 해왔다고 기억했습니다. 추도식을 주도한 랍비는 긴스버그 대법관을 토라와 헌법에서의 인간 평등을 실천한 사람으로 빛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와의 첫 번째 토론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준비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바이든 후보팀은 혹시라도 실수를 하지 않을지를 걱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종차별을 막기 위한 교육 중단 명령을 공무원에서 군과 군 계약자로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존슨앤존슨이 백신 3단계 임상시험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에서 이 같은 임상시험을 하는 네 번째지만 이번에는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식품의약국이 백신 승인 기준을 엄격하게 함으로써 대선 전에 백신 승인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안전에 대해 대중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선거 유세에서 올해 안에 백신이 꼭 나온다고 공약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피는 2월 말부터 미국에서 1분 50초당 1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숨졌다면서 젊은 사람은 괜찮다는 주장을 하는 행정부에 노출되는 환경 등으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비극에 무감각해진다고 보도했습니다. 주택시장 붐은 8월에도 이어져 기존 주택 판매는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노스다코타주 농부들이 자신의 일손을 멈추고 심장마비로 쓰러진 이웃 농부의 논밭에서 추수 작업을 끝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오늘도 미국 의회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돼서 지금 관련자들이 나와서 식품의약국장, 지금은 그 버지니아가 지역구인 팀 케인 연방 상원 의원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팀 케인 상원 의원은 힐러리 클린턴과 함께 그 부통령 후보로 나섰던 사람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말하자면 대학교에서 아픈 학생들을 집으로 절대로 보내면 안 된다. 이 같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아침에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연방 그 대법원에서는 루스베이더 긴스버그의 그 연방 대법관 87세로 이제 금요일 오후에 숨진 대법관의 그 관이 도착을 해서 과거 그리고 그 최근까지 함께 일을 했었던 그 서기들 한 100명 정도가 미국에서 이렇게 그 중요하거나 잘 알려진 인물의 장례식에서 보기 힘든, 굉장히 장례식인데도 자유롭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생을 축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다른 모습이 보였습니다. 연방 대법관 앞에 그 관이 도착하기 전에 전부 남자, 여자, 대법관 그 스태프들이 거리두기 정확하게 하고요. 얼마나 줄을 잘 맞췄는지 꼭 사관학교 생도들이 검은색 그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스크도 전부 끼고, 복장도 미국에서는 장례식 할 때도 노출 심하고 이런 옷들을 많이 입는데, 오늘은 그 연방 대법원이 뜻하는 것과 같은 완전히 아주 말씀드리면 되나요? 그 정식
그 복장, 그 장례식 복장들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는 이제 그 안으로 그 관이 안치돼서 고인의 뜻에 따라서 조촐하게 이제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말이 있지만 풀도 마르기 전에 무엇을 한다. 미국에서는 알링턴 국립묘지에 묻히기도 전에 남편이 먼저 묻혀 있는 2010년도에 숨져서 암으로 와이프처럼 그 암으로 숨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곳에 남편과 재회를 하기 전부터 정치적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여러 가지를 계산을 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연방 그 대법원에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를 뭐 여러 가지로 그 기억을 할 테고요. 그의 인생을 반추할 테고, 금요일 여성으로서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의회에 관이 안치돼서 사람들이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도 그 존 맥케인 연방 상원 의원이 숨졌을 때도 그렇고 와서 그 조의를 표하고 조문하고 하죠. 최초의 여성입니다. 의회 그 자리에서 그런 그런 융숭한 대접이라고 할까요? 이 경우는 그런 경우예요. 그리고는 화요일에 알링턴 국립묘지에 모시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사흘 뒤에 대통령 후보들이 토론회를 합니다. 그게 이제 9월 29일이 되는데, 그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첫 번째 토론회는 팍스 TV의 크리스 월러스가 오하이오주에서 열리는데 진행을 맡았습니다. 사회를 맡았는데, 사실은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연방 대법관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그 안건이, 연방 그 대법관을 지명하는 안건이 후보 토론회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넣게 됐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 공화당 나름대로, 민주당은 선거기금 많이 모이고 있고, 민주당 선거기금이 많이 모이고 있다고 하니까 공화당도 또 많이 모이고 있고요. 왜냐하면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연방 대법관이 뭐 한 일이 많지만 진보적인 입장에서 특히 그 Affordable 그 케어 액트, 오바마 케어를 무효로 한다는 것과 여성의 낙태를 불법화한다는 것이 지금 공화당의 대선을 앞둔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에 반대할 사람을 차기 연방 대법관에 지명을 하고 임명을 한다는 것이고, 그 지명과 임명이 성공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금 그 시점이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공화당에서는 몇 군데는 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인주 같은 경우는 그 수잔 콜린스, 나는 대통령 선거 전에는 여기에 찬성표를 던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 그리고 어렵죠 지금 싸움에서. 왜냐하면 그 메인주가 상당히 조금 그 어느 정도 그 리버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메인주에서는 64%의 유권자가 낙태가 불법이라니 이 시대에 말이 되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인주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그 아이오와주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 심지어는 뭐 여러 주를 잃어버릴 수 있지만, 그 어차피 잃어버리는 주는 잃어버리는 주라고 하고, 노스캐롤라이나주 같은 경우를 상원 의원 의석을 살릴 수 있다. 다 죽어갔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알링턴 국립묘지에 이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연방 대법관이 묻히기만 하면 그 뒤부터는 싸움이 굉장히 치열해질 겁니다. 그러나 그 흘러가는 흐름의 물줄기는 아무도 짐작할 수 없는 것이고요. 오늘은 이제 뭐 거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겠네요. 거의 27년 동안 연방 그 대법관을 했었던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Notorious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RBG. 왜 이 플레이에 Notorious B.I.G. 그 래퍼 이름처럼 붙여졌냐면, 사실은 그 젊은이, 이 사람은 87살로 숨졌지만 대학교 2학년생이 이 플레이를 썼기 때문에 그렇게 그 젊은이의 감각인 거죠. 해서 아마 여러분들 그 자녀분 가운데 요즘은 그 따님들도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들어가려고 하고 실제로 들어가잖아요. 버지니아 육군사관학교에 여자 생도가 받게 된 게 바로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연방 대법관이 일을 해서 판결을 그렇게 내린 결과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리버럴하다는, 리버럴의 아이콘이라고도 불리지만 사실은 여권, 그 여권을 넘어서
남자의 권리, 모든 사람의 성소수자를 포함해서 인간의 권리를 가장 강조한 사람입니다. 수프림 코트잖아요. 연방 대법원이. 그런데 수프림 라이프를 살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왜냐하면 아주 뭐 돈 많고 집안 좋고 하는 집에서 자라서 뭐 척척척척 올라간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해서 이제 전부 이 관이 연방 대법관 앞에 도착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안으로 들어갔었을 때 여러 가지 그 분위기가 있는데 주이시이기 때문에 그 동료들이 전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진보지만 그 대법원장부터 보수잖아요. 존 로버츠부터 그리고 닐 고서치, 브렉 캐버나우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하고 한 그런 이제 연방 대법관들 또 진보 대법관들 물론이고요. 지금 은퇴한 대법관까지 전부 나왔고 역시 그 사람의 그 뿔이라는 것 마지막 가는 길에 누가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조촐하게 했는데 랍비 그 랍비도 여성 랍비였습니다. אדוני רואי לא אחסר, בינו דשא יער ביצני. עמי מנוחות ינהלני, נפשי ישובב ינחני, ומגלי צדק למען שמו. 로렌 홀츠브레치라는 아다스 이스라엘 그 사원의 랍비였고요. 이 랍비는 뭐 중간에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조장에 눕게 하시고 뭐 이 잔잔한 그 구절을 강조를 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것처럼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는 그 패밀리 타이즈가 굉장히 했다는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가족 사랑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그 랍비니까는요. 토라와 미국의 그 헌법에 따라서 we the people 모든 사람의 평등권을 위해서 평생을 일했던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God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네, 그린 패스터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었고요. The Torah is relentless in reminding, in instructing, in commanding that we never forget those who live in the shadows, those whose freedom and opportunity are not guaranteed. 특히 그 섀도우에서 그늘에서 살던 사람 그리고 기회 동등함 같은 것이 보장되지 않는 사람 미망인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 몇 배 잘해줘라 뭐 이런 그 토라의 그 가르침이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그 연방 대법관에게는 미국의 헌법과도 맞아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간단했어요. 이 그 추도식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역시 많은 그 유명인들이 숨지고 했을 때와 다른 부분입니다. 그럴 때 장례식은 좀 거창하잖아요. 그래서 조문객들도 많고 조사를 하는 사람들도 무척 많고 프로페셔널하게 보인다고 할까요? 그래서 누군가가 연설문을 써주기 때문에 이 대목에는 사람들을 웃게 하고 이 대목에서는 숙연하게 하고 이 공식이 있는데 포메이션이 말하자면 있는데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워낙에 글을 잘 쓰는 분이기도 하지만 신시어라고 할까요? 이 옆에서 본인은 보수로 진보인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와 함께 일을 하면서 동료로서의 그 신시어리티 같은 것을 많이 그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은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는 아메리칸 드림의 그 표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민자의 딸이었기 때문에요. Justice Ginsburg's life was one of the many versions of the American dream. Her father was an immigrant from Odessa. 오데사에서 아버지가 이민 왔고요. After her family arrived from Poland. Her mother later worked as a bookkeeper in Brooklyn. 네, 브루클린에서 어머니는 이제 미국에 와서 이민 가족이 와서 4개월이
했던가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브루클린에서 북키퍼를 했다.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이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라고 얘기를 했군요. 그러면서 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한 얘기가 누군가가 언젠가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에게 엄마가 북키퍼였으니까 그냥 서류 정리하고 하는 북키퍼였으니까 엄마가 북키퍼였는데 그 딸은 연방 대법관이잖아요. 이 북키퍼와 연방 대법관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의 답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a bookkeeper in Brooklyn and a Supreme Court justice? Her answer, one generation. 아주 심플하죠. 베이더 긴스버그 연방 대법관의 답변은 한 세대 지나서 이민자의 자녀가 북키퍼의 딸이 연방 대법관이 될 수 있었다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많은 좋은 얘기, 잠깐 웃음이 스쳐갔었을 때는 굉장히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서운한 그런 표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뭐 긴 조사는 아니었지만 역력했습니다. 해서 오페라의 거장이 되기를 원했지만 락스타가 됐다. 노토리어스 RBG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런데 스포츠 할 때는, 파이팅 할 때는 아주 정말 터프하다고 할 때도 약간 웃음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본 것이 있잖아요. 87세에도 막 끝까지 운동하고 했었던 그런데 터프함과 오페라는 섬세함이잖아요. 그런 터프함과 강인함과 섬세함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도 신념, 미국을 위한 신념 같은 데서 물러서지 않는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연방 대법관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러 종류의 암을 앓았기 때문에 아파서 일을 하면서도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심지어 이 연방 대법원 빌딩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와 꿈 같은 것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나라를 법 아래 더욱 평등한 나라로 만드는 판결 483개의 어피니언을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어피니언들이 영원히 다 기억되고 더 진화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법원도 가족이고,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가 가족하고만 타이가 단단했던 게 아니라 심지어는 보수 대법관하고 같이 여행도 가고 했었잖아요. 그런 남자 동료와 함께. 그래서 이 법원도 가족이고, 이 빌딩, 연방 대법원 빌딩은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의 홈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했고요. But the court was her family too. This building was her home too. Of course, she will live on in what she did to improve the law and the lives of all of us. And yet, still, Ruth is gone, and we grieve. Let us have a moment of silence for reflection. 네, 잠깐 추도의 시간을 갖는다고 했는데 Ruth is gone, she's gone. 그리고 우리는 슬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El male rachamim shochein b'maromim hametzei menucha. 네,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께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연방 대법관의 말을 녹음을 해놓고 못 들려드린 때가 있는데요. 프로페셔널하게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연방 대법관이 한 말입니다. Fight for the things that you care about, but do it in a way that will lead others to join you. 네, 뭔가를 위해서 싸우고 그럴 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제 싸우는 Outside yourself, something to make outside yourself라고 a little 얘기하죠. better for people less fortunate than you. A meaningful life is one lives not just for oneself, but for one's community. 네, meaningful한 life라는 것이 단지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 다른 사람, 그리고 좀 덜 갖고
운이 좀 덜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고 그게 프로페셔널한 일을 하는 사람의 자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의 미국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요. 잠시 뒤에 다시 일상 뉴스로 돌아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지난번에 그 미네소타주에서도 그랬고 또 다른 주 뭐 포틀랜드 등등에서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가 있었고 시위가 열리면 항상 또 그 폭력적인 그런 일들 때문에 주변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도 하고 걱정도 했습니다. 지금 켄터키 루이빌에서도 조금 된 일이에요. 아무런 그 죄가 없는 그 여성, 그 전 남자친구를 찾는다 하면서 새벽에 그 경찰이 가서 결국은 그 뭐 총을 쏴서 숨지게 한 그 케이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시위를 할 수가 있고 브레오나 테일러라는 그 여성인데요. 그래서 이제 루이빌이 말하자면 그 비상사태 같은 것을 선포를 하는 겁니다. 켄터키주 지금 경찰국장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이제 또 지켜봐야지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주말에 토요일에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는 오후 2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연방 그 대법관의 후임에 대해서 그 지명을 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존슨앤존슨이 그 백신 개발을 하는 미국의 그 회사이고 지금 4번째입니다. 해서 지금까지 그 백신 제 3단계 임상 시험에 그 들어간 그 4번째이기도 한데 조금 달라요. 지금까지 다른 그 제약 회사들보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굉장히 많이 임상 시험을 하고요. 3대륙에서 6만 명을 대상으로 한답니다. 그리고 생산 자체도 이게 성공을 한다면 매년 뭐 1억 도시지 정도를 생산을 한다고 하고 이렇게 임상 실험을 대규모로 한다는 것은 좀 안전함을 더 강조를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중요한 거고요. 대량 생산에 이점이 있는 것이고 존슨앤존슨이 뭐 큰 제약 회사니까는요. 그런 점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의회 청문회도 열리고 있습니다만 식품의약국은 백신 그 승인을 조금 더 까다롭게 한다. 그래서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는데 워싱턴 포스트가 조금 그 심층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가 맞다면 이번 주에 식품의약국이 백신을 승인하는데 지난번보다는 쉽지 않게 하겠다. 지난번이라는 게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급하게 쓰게 그 승인을 했다가 나중에 또 하지 않았다가 뭐 여러 번 번복되고 했었죠. 또 혈장 치료도 마찬가지고요. 그 혈장 치료가 뭐 번복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혈장 치료의 효능에 대해서도 실제보다 많이 부풀렸다 했기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됐는데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이나 부통령이 백신이 대선 전에 나온다고 하도 홍보, 광고, 선거 광고 비슷하게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눈에 띄게 백신이 나와도 안 맞겠어. 금방 나는 나오자마자 가능하면 맞겠어 하는 사람 9%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조금 있다가 맞겠다 하는 사람도 50%도 안 되고 하니까 식품의약국이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까다롭게 그 표준을 스탠다드를 정한다는 얘기인데 정치적으로 승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 번 밝혔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제약회사가 그런 것을 얘기를 해야 된대요. 2번째 임상시험을 한 그 환자의 상태가 어떤가를 적어도 2번째 임상시험을 한 뒤에 2개월 지난 뒤에 그 결과를 얘기를 해야지 된다.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플라시보라는 것을 항상 같이 가잖아요. 최종적으로는 그건 하이드록시클로로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용을 항상 그렇게 시켜요. 그래서 플라시보 효과와 비교를 해서 아주 그 시리어스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그런 것 그리고 특히 나이 든 그룹의 반응 같은 것을 조금 우리가 더 철저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려면 우선 기본적으로 2차 임상시험을 한 그 대상이 결과를 적어도 2개월 뒤에 것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지금 뭐 백신 개발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하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11월 3일 선거 전에는 나올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또 몰라요. 며칠 전에 질병통제국에서 금요일에 공기로 전염된다 하다가 또 백악관이 그게 뭔 소리야 하고 하니까 그거 실수였어 하고 또 내렸잖아요. 식품의약국도 지금까지 이렇게 뭔가를 번복했었던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백악관의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백악관이 뒤에서는 식품의약국과 접촉을 하겠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선거 유세를 했습니다. 뉴햄프셔에 가서 선거 유세를 했는데 선거 유세하는 동안에 이제 부통령 전용기에 새가 비행기에 들어가서 뭐 비상 착륙도 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in my heart 정말 사람들이 내가 내 자식을 놓고 미국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자식에게 맹세한다. 뭐 와이프에게 맹세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전 단계인 in my heart. 내가 정말로 내가 진짜 마음속으로 정말 이거 정말 말하는 건데 하면서 백신이 곧 나온다. 올해가 가기 전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이 나온다 하는 것을 언론의 보도는 promise, 약속을 했다는 건데 선거 유세에서 약속을 했다는 것은 공약으로까지 들을 수 있는 얘기잖아요. 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의 말이죠. 부통령이 이제 그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일을 잘해서 우리의 대통령 각하께서 얼마나, 각하라고는 안 했어요. 갑자기 김정은 얼굴이 생각이 나서요. 대통령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했는데 하면서 올해가 가기 전에 백신 효과적이고 안전한 백신이 꼭 나온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는요. 20만 명이 지금 숨졌죠. 숨진 사람만 20만 명인데 그 20만 명의 가족,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은 절대로 이 20만 명의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 전과는 같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미국 인구가 세계 인구의 4%인데 뭐 코비드 환자는 지금 뭐 거의 600만 명, 20만 명 숨졌고요. 해서 그리고 또 문제는 사망자도 사망자지만 장기적인 그 후유증에 대해서 아직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몇 개월씩이나 힘들게 아프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었죠. 대통령이 얘기한 젊은이는 특히 18살 미만은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그 이펙트가 virtually 절대로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자 백악관에서 또 어제 뭐 기자 브리핑하고 또 그 기자 브리핑 하는 가운데서 기자들과 백악관의 그 대변인과 또 말 충돌도 하고 했는데 대통령의 사실은 예전 같으면 이런 거 시시콜콜이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데 시간 낭비인 거예요. 완전히 말에 말꼬리를 물고 오죽하면 오늘 아침 그 뉴욕타임스 보니까 러시아가 여전히 그 대선 미국에 공작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시키고 바이든 떨어뜨리기 위해서 뭐 새로운 걸 연구할 필요도 없다고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과 트윗이 분열과 러시아의 궁극적인 목적은 분열이니까 미국 사람들. 분열이라는 것은 힘이 약해진다는 것을 뜻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 그것을 그대로 갖다가 쓰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CIA가 어제 저는 전해드리지도 않았어요. 하도 뉴스도 많고 뭐 늘 있는 뉴스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계속 개입하고 있다는 뭐 증거 같은 것이 다 있다고 내놓기도 했고 하는데 어쨌든 대통령은 젊은이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다. 숨지는 사람 다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고 심장병 있는 사람이고 다른 병 있는 사람이야. 젊은 사람들에게는 특히 18살 미만에게는 nothing effect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면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젊은이들은 걸려도 증세가 없고 정말로 어린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숨지는 확률 별로 없어요. 별로 없지만 65세 이상이 20만 명 사망자의 70%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70%를 차지하면 20만 명이 숨졌으니까 6만 명은 65세 미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지만 지금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의회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걸렸는지도 모르고 엄마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전염을 시킨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어떻게 nothing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참 그러니까 큰 의미로 봐야지 되는 거죠. 이걸 계속 다운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행정부는. 그리고 그걸 왜 다운플레이를 하느냐 하는 과정에서 기자들과 백악관 대변인과 말싸움 비슷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피가 이런 거 잘 안 다룹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피가요.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은 내셔널 지오그래피의 그 기사는 아주 좋죠. 디테일하고 사진도 좋고. 미국에서 2월 말부터 지금까지 2월 말이라고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 오고 사람들 사망자가 생기기 시작할 때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2월 3, 4, 5, 6, 7, 8, 9, 7개월이 지났네요. 7개월이 되는 동안 1.5분에 1명씩 숨졌다고 보면 20만 명이 되는 거다. 그러면 9.11 사태 때 뭐 거의 4,000명 정도가 숨졌잖아요. 그런 사건이 67번이 있어야지 된다. 이런 지적을 했고요. 이 말을 왜 하게 됐냐면 그러면 20만 명이라는 인구가 솔트레이 그리고 엘라바마의 뭐 어떤 헌츠빌 그 정도 마을 사람들이 몽땅 숨진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내셔널 지오그래피의 뭐 세라 엘리자베스 리처드라든가 아니면 뭐 엘케 웨버 이런 기자들이 쭉 그 전문가들과 자료 같은 것을 쭉 분석을 해놓으면서 왜 전쟁터에서 사람이 숨지는 것을 보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점점 무뎌지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많이 숨지면 숨질수록 무뎌지는 것도 있는데 게다가 대고 또 정치인들이 사람이 숨지는 게 아무것도 아니야. 젊은 사람들은 괜찮아. 나이 드는 사람은 죽어도 돼요.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 이 과정과 환경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사람들의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위험하다는 생각, 동정심, 어머 안 됐다, 이러면 안 되지, 조심해야지, 마스크 써야지 하는 것에서 점점 무덤덤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심리학자의 말을 인용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폴 슬로빅이라는 유니버시티 오브 오레곤의 심리학자 교수의 말을 인용을 해서 전합니다. 뭐 상상하기 쉬운 거죠. 보통 한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 위험하다 하면은 마음이 다가가는데 많은 사람이 숨졌는데 그거 원래 그런 거야. 뭐 괜찮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어찌 보면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좋은 인간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였는데 지금은 연방 대법관 지명이 더 중요한 이슈가 돼버렸고요. 어제 그 샌디 맥케인, 존 맥케인 연방상원 의원 숨진 공화당이었지만 때로는 민주당과 표를 같이 던졌던 존 맥케인의 부인인 샌디 맥케인이 only 한 명 후보만이 있을 뿐이다. 미국의 가치 표준에 맞는 사람은 그 사람은 조 바이든이다 하면서 샌디 맥케인이 이제 그 조 바이든을 공식 지지를 한답니다. 샌디 맥케인은 지난번에 민주당 전당대회 때 어떤 그 보이스는 냈어요. 얼굴은 보이지 않고 남편과 조 바이든이 친구로 지내다가 공화당과 민주당이지만 존 맥케인이 더 나중에 정치를 시작을 했어요. 이 존 맥케인의 부인이 굉장히 부자잖아요. 샌디 맥케인이 너무너무 부자이기 때문에 정치를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애리조나에서 샌디 맥케인의 집안이 그쪽에 사니까 그쪽을 기반으로 해서 장인어른의 도움과 뭐 정치 자금도 많이 그 도움이 됐겠죠. 해서 정치를 시작을 했는데 원래는 친구였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부통령의 역할이 그런 거잖아요. 더군다나 조 바이든은 버락 오바마라는 미국 사람들도 미국 정치인들도 정치 엘리트들도 거의 백인입니다. 드문 에이시안이 있고 블랙이 있고 하지만 공화당에 들어가는 에이시안이나 공화당에 들어가는 블랙은요, 그 화이트보다 더 화이트입니다. 마인드의 진짜 마인드나 하트는 안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화당에서 그런 후보와 그런 정치인을 밀어주는 데는 니네 커뮤니티에 가서
공화당의 정신을 심어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특히 연방 하원 같은 경우는 임기가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당에서 돈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힘듭니다. 뭐 초선, 재선 이런 때까지는. 그래서 니네 커뮤니티 가서 해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고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정치인이 되거나 정치인으로서 살아남으려면 백인 공화당보다 더 하얗게 보여야지만 됩니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 공화당에서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본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이도 젊다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경력도 별로 없었죠. 일리노이주가 지역구인 연방 상원 의원 초선하고는 이 대통령으로 바로 들어왔으니까는요. 그래서 나이도 지긋하고 백인인 조 바이든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레드 카펫이라고 하고 비밀 통로라고도 하는데 그곳으로 의회에 가서 동료들, 친구들을 잘 이렇게 하고 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그 오바마 케어이기도 하고 그 오바마 케어를 통과시키는데 존 맥케인의 표는 그때도 나중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없애버리려고 할 때도 큰 힘이 됐죠. 해서 샌디 맥케인이 나이 차이도 많이 나요. 존 맥케인과. 샌디 맥케인이 민주당 전당대회 때는 그런 정도 이 조 바이든이 그렇게 공화 민주 다 화합을 할 수 있는 인물이다 하는 것을 소개를 하는데 그쳤는데 이제는 직접적으로 아마 나서서 선거 유세를 할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하니까요. 네, 이 정도 말씀드릴까요? 그리고 잠시 뒤에 경제와 관련된 뉴스도 좀 전해드려야지 될 것 같고요. 오늘의 미국 후원해 주시는 분들 말씀 안 드렸죠?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외길 32년의 코지다운 거위털 이불을 다시 찾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거위털 이불 전문 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고르는 즐거움 편안한 가격, 오픈 기념 무료 배송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주택시장은 8월 달에도 7월 달만큼 지금 기록을 유지를 했거든요. 7월 달에 기존 주택 판매가 한 해 전에 비해서 거의 뭐 25%, 24.7%가 늘어났었으니까요. 그런데 8월 달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이제 늘어난 그 폭을 보면은 10.5%. 그래서 2005년 이후 최고랍니다. 특히 그 비싼 주택 수요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중간급이 아니라 중간값은 8월 달이 1년 전보다 11.4%가 올라서 31만 600달러, 8월 달에 150만 채 집이 팔렸다고 하네요. 공급이 수요를 절대로 따라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겠어요? 이 경우에는 일단 all about 이자율 때문에. 그리고 주택시장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 월스트리트이 선거도 그렇고 뭐 연방 대법관 지명도 그렇고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도 또 뭐 트윗하고 어제 오후에 트윗한 것이군요. 봤더니 지난번에 왜 연방 공무원들에게 그 인종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하도록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과 교육시키는 것이 있는데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시키는 교육이 있답니다. 그런 교육시키는 것을 없앴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는 이게 대통령의 명령으로 되는 것이니까 금지를 했는데 군 또 정부 계약자, 꼭 군 계약자뿐만이 아니라 정부 계약자 이런 곳에도 금지를 시켰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얘기할 때는 대통령의 트윗에 따르면 이 Great Country의 프라이드를 가르쳐야지 그게 왜 그런 거 가르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게 인종에 관해서 예민해야 된다는 게 결국은 인종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공무원부터 군대에서부터 뭐 계약자, 정부 계약자부터. 그런데 이것을 해석하십시오. 알아서 해석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9월 29일에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그 토론회를 하는데 사실은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한 것도 있고 불리한 것도 있어요. 바이든 후보는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슬리피 존이 무슨 치매니 트럼프 대통령 진영 측에서 많은 그런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기대감이 굉장히 낮고요. 그래서 준비는 하는데 힐러리 클린턴 토론 준비할 때는 전부 그 토론을 준비하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 그 긴 그 빨간색 타이도 입고 다 이런 가방을 가지고 거기 가서 했는데 이번에는 바이든 후보는 그런 걸 싫어한대요. 말하자면 모의 토론회를 싫어하고 자료를 쭉 가지고 오라고 하고 이제 그 담당자들에게 질문하라고 하고 이런 것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이든 후보는. 그에 비해서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물어보니까 난 토론 준비 안 해. 그리고 사람들 토론에 관심 없어 하는데 실제로 얼마 전에 월스트리트저널과 MBC 방송이 여론조사를 했더니 44%의 미국인들은 토론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나래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 정말 중요해. extremely important 하다고 답한 사람은 8%, quite important라고 답한 사람은 11%였거든요. 그래도 관심이 있는 건 사실이고 바이든 후보 측은 준비를 하면서도 걱정한답니다. 왜냐하면 나이 들어 보이거나 아니면 뭔가를 또 혼돈해서 말실수를 잘하니까 그런 때 그리고 토론은 항상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3번 토론이 있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 측에서는 끝까지 3번 10월 15일, 22일 끝날 때까지 안심하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토론 갖고 이긴다면은 엘리자베스 워렌이 민주당 후보가 됐어야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토론에서 민주당 경선에서 가장 기억나는 부분은 카멜라 해리스가 조 바이든 후보에게 It was me. 그 버싱 한 소녀 나였어 이 장면이었는데 사실은 그 장면에서 여기서 끝났다 바이든은 했는데 그게 나중에 가고 보니까 바이든이 대통령 후보고 카멜라 해리스가 부통령 후보가 됐잖아요. 그래서 토론이 꼭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키고 있는 것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채팅창을 통해서 많은 서로의 의견 교환을 해주시는데 정말 좋습니다. 이민에 대해서도 어느 후보가 더 나을까?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또 좌파 시장에 관해서는 관세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는요. 그런 얘기들을 서로 정보들을 교환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 물론 대통령 선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큰 획이 그어지는 것이고 국민이 선택하는 사람이 이제 차기 대통령인 것이고 거기에 이제 발맞춰서 살아가야지 되는 게 국민이고 또 저 방송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선거가 끝나면 많은 일상의 뉴스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작은 것 같지만 정말 뉴스 같은 것이요. 노스다코타의 농부가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심장마비로 쓰러지셨다 하는 게 입소문으로 전해진 거예요. 이웃 마을의 농부들께. 그래서 이렇게 전해져서 어떤 농부는 트랙터를 가지고 비디오로 이렇게 만들어서 페이스북에 올린 것을 보니까 트랙터를 가지고 와서 처음에 10명으로 시작해서 60명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쫙 자신들의 논밭 버려두고요. 스탑하고 이 농부가 여러분들 많이 드시는 밀을 재배를 했고요. 밀 재배와 또 다른 것들 여러 가지를 했는데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것을 끝내고 캐놀라군요. 캐놀라 오일에 캐놀라를 해서 쫙 와가지고 쫙 하는데 7시간에 끝냈어요. 1000에이커 정도 되는 거. 사람들이 기구를 다 가지고 와서 마을 사람들이 와서 했으니까는요.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그렇게 이 아픈 다른 이웃 농부의 논밭을 추수를 해주고 있을 때 다른 마을 사람들은 먹을 것을 준비를 해서 나중에 잔치를 한 거죠. 잔치를 해서 너무 좋다. 그리고 이 농부 심장질환, 심장마비를 일으켰었던 그 농부도 안전합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우나 마사지 체어, 외길 32년의 코지다운 거위털 이불을 다시 찾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한국TV, 한국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그런 뉴스를 많이 전해드리고 싶어요. 강희신이었습니다.